지난 시간에 표준 정규분포 얘기까지 했었죠. 이어서 예제를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3 볼까요? 표준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해서 K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Z가 K보다 클 확률이 0.3015 이렇게 되는 K를 구해라. 두 번째 문제는 Z가 K보다 크고 마이너스 0.18보다 작을 확률이 0.4197 이렇게 되는 K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 Z가 K보다 클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계산된 그 결과가 표에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분 계산하는 것이 쉽진 않으니까 표를 이용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표는 왼쪽 부분의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걸 여집합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해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1 마이너스 Z가 K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3015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K를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항을 하고 이 값은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Z가 K보다 작을 확률은 1-0.3015 이렇게 돼야 되죠. 계산하면 0.698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값을 이제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K라는 값이 우리가 0.5이다 라고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표를 봐야 되고요. 표에서 이 왼쪽 확률이 0.6985라는 숫자가 있는가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럴 때 표가 주어질 테니까 표를 여러분들이 훑어보면 됩니다. Z에서 아래쪽으로 가서 0.5 이렇게 찾고 오른쪽에서 0.02 이렇게 찾으면 이게 가로 쪽에서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다고 했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이렇게 세로축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해서 이 값이 이렇게 만나는 곳, 여기에 있는 수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가 우리가 찾는 수하고 같은 수가 있으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근사값으로 계산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찾는 값하고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는 0.6985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0.6985니까 표에서 결국 얻은 것이 Z가 0.52 여기가 첫 번째 자리, 여기가 두 번째 자리. Z가 0.52보다 작을 확률을 표에서 찾은 거예요. 그 값이 0.6985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K라는 값은 0.5이다 이렇게 찾은 거죠.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도 푸는 게 어렵진 않겠죠? 가볼까요? 두 번째는 Z가 K보다 크고 마이너스 0.18보다 작을 확률. 그런 값이 0.4197 이렇게 되게 K를 구해라 한 거죠. 이것도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Z의 범위가 있어요. 이건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수보다 작을 확률에서 왼쪽에 있는 이 수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숫자가 주어져 있으니까 표에서 찾을 수 있죠. 표를 이용하면 ZR에서 소수점 R의 첫 번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0.1을 찾습니다. 소수점 R의 두 번째 자리는 가로축에서 찾아요. 두 번째 자리가 8이니까 0.08 이렇게 찾으시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0.08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수가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 수를 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표를 찾아보니까 0.4286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를 잘 찾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제 0.4286에서 이렇게 Z가 K보다 작을 확률을 빼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 값이 0.4197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항하고 이쪽 값은 이렇게 이항하면 예, 결국 우리는 Z가 K보다 작을 확률이 0.4286에서 0.4197을 뺀 값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 0.0089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수가 올 때 이 값이 0.0089인가? 0.0089를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표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ZR에서 마이너스 2.3 찾으시고 가로축에서 0.07 이렇게 찾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2.37이라는 수를 찾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두 수가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0.0089 이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K는 표에 이 값이 바로 있었으니까 이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37이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제 6.4 보세요. 평균 뮤가 50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 10인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45와 62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x가 45보다 크고 62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규분포를 가지고 그대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표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적분을 계산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못해서 표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적분된 그 결과들을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다면 Z를 어떻게 두면 되나요? 시그마분의 X-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어요. 그렇죠?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 그 값은 1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분산도 제곱한 거니까 1이 되는, 그런 정규분포. 그것을 표준 정규분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꿔줘야 돼. 자, 그렇다면 Z를 시그마분의 X-뮤라고 바꿨으니까 X의 값에다가 45와 62를 대입해 주면 Z의 범위가 설정되죠. 그렇다면 Z는 10분의 45 마이너스 50 이것보단 크고 10분의 62 마이너스 50보다는 작게 되는 그런 확률로 계산이 되면 되죠. 그렇죠? 여기 시그마 대입한 거고요. 분모에 여기 분자에는 뮤를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대입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Z의 범위가 이것보다는 크고 이것보다는 작다 하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우리 표를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수들은 표에서 찾으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딱 떨어지게 나온다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넷째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시험 때도 이런 규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시험 때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셋째에서 반올림 하셔가지고 반올림 하셔서 둘째 자리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놓고 계산하면 안 돼요. 표에는 둘째 자리까지밖에 없어요. 해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는 세로축에서 둘째 자리는 가로축에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셋째 자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자리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니까 반올림해서 그렇게 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사용하세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0.5부터 1.2까지 하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으로 딱 떨어져요. 그렇죠?
예,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사용.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 Z가 마이너스 0.5보다 크고 1.2보다 작을 확률이다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값은 오른쪽에 있는 1.2보다 작을 확률에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이제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 1.2 하는 건 둘째 자리가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는 0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ZR에서 여기 1.2보다 작을 확률 찾을 때는 아래쪽에서 1.2 첫째 자리까지 다 찾으시고 둘째 자리는 0이니까 점 0, 0을 찾으시면 돼요. 있지요? 그렇다면 점 00에서 내려가고 예, 1.2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읽으시면 됩니다. 예, 찾아보세요. 예, 그 수가 0.8849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5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ZR에서 마이너스 0.5 찾으시고 둘째 자리 0이니까 가로축에서는 0.00 제일 앞에 있죠? 예,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만나는 곳 읽으시면 돼요. 그걸 읽어보세요. 0.3085 예, 이렇게 있나요? 예, 이렇게 있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0.8849에서 0.3085를 뺐으니까 이 값은 0.5764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봐요. 예, 뮤가 300이고 시그마가 50인 정규 분포가 주어졌을 때 x가 362보다 큰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예, x가 362보다 큰 확률. x를 z로 바꿔줘야 우리가 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치환해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하는 것을 표준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했으니까 x의 범위를 z의 범위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시그마 분의 그렇죠? x 주어진 값은 362보다 큰 거니까 362 그렇죠? 마이너스 뮤는 300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z가 50분의 362 마이너스 300보다 클 확률 계산하면 되겠죠? 역시 이 값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쓴다. 셋째 자리 이상이 나올 때, 셋째, 넷째 자리가 있을 때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로 끊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값은 그냥 1.24하고 딱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해서 Z가 1.24보다 클 확률. 근데 클 확률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건 표에 없죠? 왼쪽에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되니까 여집합을 이용합니다. 1 마이너스 Z가 1.24보다 작을 확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표에서 찾으면 돼요. Z가 1.24보다 작을 확률은 표에 있어요. Z 아래쪽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2 찾으시고 둘째 자리에 있는 4는 가로축에서 점 04 찾으시고 점 04에서 내려가고 1.2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는다. 읽어보세요. 0.8925 이렇게 있나요? 예,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럼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0.1075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6 볼까요? 뮤가 40이고 시그마가 6인 정규 분포가 주어져 있다. 다음을 구해라. 왼쪽 면적이 전체 면적의 45%가 되는 그런데 x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z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x로 다시 바꿔주셔야 되죠. 이번에는. 예. 두 번째는 오른쪽 면적이 전체 면적의 14%가 되는 역시 x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왼쪽 면적이 45%가 된다라는 것은 표에서 바로 찾으시면 돼요. z로 바꿔서.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 면적이 45%다 그랬으니까 45%, 0.45입니다. 그렇죠? 예, 0.45에 가까운 값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럴 때 이번에는 표에서 보면 0.45가 딱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Z 아래쪽에서 0.45하고 비슷한 값을 선택을 할 텐데 마이너스 0.1을 찾으시고 가로축에서 예, 0.03을 찾으시면 이렇게 만나는 곳에 수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수가 딱 0.45는 아닙니다. 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찾으면 0.4483이에요. 0.448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0.45가 딱 안 되니까 이거하고 가까운 값이 이것보다 더 가까운 걸로 주변에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니까 다른 걸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근데 바로 왼쪽에 0.02를 찾으시면 0.02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0.1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보면 예, 한번 표를 보고 읽어볼까요? 0.4522가 있어요. 0.4522. 자, 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것, 이것보다 더 멀어진 수니까 0.45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런데 0.02에서 있는 0.4522는 0.45하고 0.0022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0.4483하고는 0.45하고 차이 나는 게 0.0017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0.0017 차이 나는 게 더 작아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을 선택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찾는 Z값은 마이너스 0.1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서 Z가 마이너스 0.13보다 작을 확률이 0.45의 표에서는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이걸 쓴 겁니다. 자, 그러면 Z의 값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0.13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X하고 Z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표준화해서 Z를 얻은 거니까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예요. 그렇죠? 예,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0.13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X의 값을 구해라라는 게 문제니까 X로 바꿔줘야 되죠? Z하고 시그마 곱한 다음에 뮤를 더해주면 X가 됩니다. 그렇죠? 해서 X는 뮤 플러스 시그마 Z.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돼요. 뮤는 40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그마는 6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Z의 값 우리가 찾은 거 마이너스 0.13 곱해주면 됩니다. 예, 해서 40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0.13 이걸 계산하니까 X는 39.22다. 이렇게 얻은 거네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오른쪽 면적이 전체 면적의 14%가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면적에 대해서는 표에 계산한 게 없어요. 우리 표는 왼쪽 면적을 계산해 줍니다. 그렇다면 전체 면적은 1이니까 왼쪽 면적은 1에서 14%를 빼주면 돼요. 86%네요. 그렇죠? 86%, 0.86. 자, 그래서 Z가 얼마보다 작은 확률이 0.86인가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 수도 역시 가장 가까운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Z 아래에서 1.0을 찾으시고 가로축에서 0.08을 찾으셔서 0.08에서 내려가고 1.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값이 있어요. 0.86에 가장 가까운 값 0.8599. 여러분들이 다른 값 옆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값도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보다 멀어요. 그래서 0.86하고 제일 가까운 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8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Z로 1.08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역시 X의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그래서 Z하고 시그마 곱하고 뮤 더해주면 X가 되지요. 그렇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역시 뮤는 40이었어요. 시그마는 6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Z의 값은 1.08이었어요. 그래서 40 플러스 6 곱하기 1.08. 이 값이 X의 값이죠. 그러면 X는 46.48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장 4절로 넘어가 볼까요? 예, 조금 전에 다 연습이 됐습니다. 예,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6장 4절은. 예제 6.7부터 볼까요? 어떤 축전지는 평균 수명이 3년이고 표준 편차가 0.5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축전지 수명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주어진 전지의 수명이 2.3년보다 짧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명이라는 것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는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명이 2.3년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x가 2.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표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x를 z로 표준화를 합니다. 그리고 뮤는 주어져 있죠. 3이에요. 시그마도 주어져 있어요. 0.5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x가 2.3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걸 z로 바꾸면 되지요. 그렇죠? 예.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그렇죠? 예. 해서 z가 0.5분의 2.3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쓸 거니까 여기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이런 값들이 있으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만 사용한다. 됐지요?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1.4 하고 딱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은 z로 바꾸면 z가 마이너스 1.4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표에서 찾습니다. 예, 찾는 방법 z 아래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1.4 찾으시고 둘째 자리는 없으니까 0. 그렇죠? 가로축에서 점 00 제일 앞에 있는 거 선택하고 예, 이렇게 내려가서 마이너스 1.4하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기만 하면 돼요. 예, 그 값이 0.0808 찾았나요? 예, 해서 x가 2.3보다 작을 확률은 0.0808이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전기 회사에서는 평균 수명이 8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4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수명 분포를 가지는 전구를 생산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가정을 해줘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임의로 선정된 전구의 수명이 778시간과 834시간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 수명을 x라고 해볼까요? 확률 변수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x가 778보다 크고 834보다 작을 확률 이거죠. 그렇죠? 그걸 z로 바꿔야 표를 이용합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예, 시그마 40 대입하고 뮤 800을 대입하고 x의 값 원래 있던 거 왼쪽 778 오른쪽은 834 이렇게 대입하면 되지요. 그렇죠? x의 값 예, 이렇게 800은 뮤였고 예, 40은 시그마였고 그렇죠? 역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셋째 자리, 넷째 자리가 있으면 항상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잊지 마시고요. 예, 계산하면 마이너스 0.55부터 0.85 사이에 있을 확률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제 표에서 찾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수보다 작을 확률에서 왼쪽에 있는 이수보다 작은 확률을 빼줘야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이죠. 예, z가 0.85보다 작을 확률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0.55보다 작을 확률. 이제 표에서 찾습니다. 네, 이제 연습이 다 됐죠? 0.85부터 z 아래쪽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0.8 찾고 두 번째 자리는 가로축에서 점 05 찾아서 만나는 곳. 자, 그러면 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가 있나요? 예,
0.8023 이렇게 찾았으면 잘 찾은 겁니다.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럼 Z가 마이너스 0.55보다 작을 확률도 표에서 찾으면 Z 아래에서 마이너스 0.5 찾았나요? 예, 가로축에서 0.05 찾아서 0.05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0.5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예, 읽어보세요. 읽으면 0.2912 이렇게 찾았죠? 예, 그러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은 0.8023에서 0.2912를 빼주기만 하면 되네요. 값은 0.5111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9 볼까요? 어느 공정에서 볼 베어링의 직경이 매우 중요한 품질 특성이 되는데 구매자는 직경의 규격 한계를 3.0 플러스 마이너스 0.01cm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이 규격 한계를 벗어나는 부품은 불합격 처리된다. 볼 베어링의 직경은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0.005 이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줬어요. 생산된 제품 중 불합격 처리되는 것은 얼마나 있겠나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격의 한계가 3.0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니까 0.01을 더하고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 처리가 되려고 하면 2.99보다 크고 3.01보다 작으면 돼. 그렇죠? 이게 합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합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이제 표에서 찾기 위해서 Z로 바꿉니다.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있지 않았죠? 네, 시그마 0.005라고 했어요. 뮤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X의 값에 2.99, 3.01 대입해주면 Z의 값으로 바뀌죠. Z는 0.005분의 2.99 마이너스 3.0보다 크고 0.005분의 3.01 마이너스 3.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예, 역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계산해 쓰면 되고요. 셋째 자리 있으면 반올림해서 쓰고요. 예, 계산하면 Z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확률로 바뀌네요.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수보다 작을 확률, 거기서 왼쪽에 있는 이수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그 사이에 있는 확률이다. 됐지요? 이제 표에서 찾습니다. 예, Z가 2.0보다 작을 확률은 세로축에서 2.0 찾고 가로축에서 0.00 둘째 자리는 0이니까 찾아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 읽기만 하면 돼요. 읽어보시겠어요? 0.9772 어렵지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확률도 표에 있어요. Z 아래에서 마이너스 2.0 가로축에서 0.00 제일 앞에 있는 거 찾아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2.0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읽어보시면 0.0228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해주면 0.9544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합격될 확률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불합격 처리되는 비율 그렇죠? 그럼 이제 불합격 처리되는 비율은 1에서 빼주면 됩니다. 1에서 0.9544 빼주면 0.0456 예, 이게 불합격 처리가 되는 확률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거꾸로 구간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10 보세요. 어떤 치수가 규격 한계인 1.50 플러스 마이너스 D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부품을 불합격시키는 평가 기준이 사용된다고 한다. 측정값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0.2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측정값의 95%가 규격 한계 내에 들도록 D의 값을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5%가 합격하게 그 구간을 결정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95%는 0.95예요. 예, 그 규격 안에 들어야 되니까 1.5 플러스 마이너스 d입니다. 그러니까 x가 1.5 마이너스 d보다는 크고 1.5 플러스 d보다는 작은 그런 확률이 0.95가 되게 그렇게 되게 d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예, 이쪽에 있는 x의 구간이 이 모양이 지금 표에서 찾을 수 있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예, 오른쪽보다 작을 확률에서 왼쪽보다 작을 확률을 뺄 거니까 그냥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그냥 한쪽으로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고 그냥 이 구간을 Z로 바꿔서 계산을 또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오른쪽 그 바깥쪽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안쪽 구간이에요. 그렇죠? 안쪽 구간이 95%, 0.95. 그렇다면 예, 안쪽 구간이 95%니까 바깥쪽에 오른쪽 꼬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왼쪽 꼬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합해서 5%. 그렇죠? 5%니까 0.05. 그렇죠? 자,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나 정규분포나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라고 했죠. 그렇죠? 0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대칭이에요. 자, 그렇다면 왼쪽 꼬리하고 오른쪽 꼬리하고 똑같아요. 빠져나가는 게. 네. 그럼 0.5를 반씩 나눠야 되니까 0.025씩 나눠 가지면 되지요. 왼쪽도 0.025, 오른쪽도 0.025.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이 0.025니까 여기부터 해서 나머지 이 z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왼쪽 전체, 예, 이 전체가 1에서 0.025를 빼주면 되죠. 예, 0.975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이제 표에서 찾아보세요. Z 아래에서 1.9를 찾고 가로축에서 0.06을 찾아서 0.06에서 내려가고 1.9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0.9750이 있습니다. 이 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z의 값이 예, 1.96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표를 이용해서. 자, 그렇다면 1.96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예, 이제 여기 아까 다시 x로 표현했을 때 예,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이 95%다 그랬으니까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예, 왼쪽은 1.5 마이너스 d에서 나갑니다. 오른쪽은 1.5 플러스 d에서 나가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것이 95%다라고 한 거예요. x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런데 z로 지금 우리가 구해놨죠. 예, z로 이 오른쪽이 0.025가 되게 구해놨어요. 그때 z의 값이 1.96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1.96이라는 것은 z의 값이니까 x로 표현하면 예, 시그마분의 x가 지금 오른쪽에 1.5 플러스 d가 와 있죠. 마이너스 뮤. 여기서 뮤는 1.5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평균이 1.5.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해서 1.5 여기 마이너스 1.5 상쇄되고 없어지면 분자는 d만 남았습니다.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d는 1.96 곱하기 0.2다. 계산하면 0.39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예제 6.11 보세요. 평균 저항이 45옴이고 표준 편차가 2옴인 저항기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 저항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43옴이 넘는 저항을 가지게 되는 저항기는 몇 %가 되겠나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항을 확률 변수 x라고 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저항이 43옴을 넘는다 그랬으니까 43보다 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x가 43보다 클 확률입니다. 그렇죠? 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표준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표에서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z는 시그마분의 x-뮤 하고 바꾸면 됩니다. 시그마 주어져 있죠.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뮤
45옴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X의 값은 여기 43하고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Z가 2분의 43 마이너스 40보다 클 확률 이렇게 바뀌었네요. 계산하면 1.5 딱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소수점 아래 셋째, 넷째 자리가 있으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쓴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1.5보다 클 확률이니까 표에서 찾으려면 작을 확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집합을 사용합니다. 1 마이너스 Z가 1.5보다 작을 확률 됐지요? 이제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Z 아래쪽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5, 둘째 자리는 0이네요. 둘째 자리는 가로축에서 0이니까 0.00, 0.00에서 내려가고 1.5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찾아볼까요? 0.9332. 예, 이렇게 찾으면 잘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고요. 계산하면 0.0668이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저항기가 몇 %가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0.06 하는 게 6%예요. 그렇죠? 그 아래쪽에 자리가 또 있어요. 68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퍼센트로 표현하면 6.68%.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가볼까요? 예제 6.12 볼까요? 예, 위의 예제에서 예제 6.11에서 저항의 측정을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43옴이 넘는 저항기의 비율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43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거예요. 반올림 해가지고 43보다 큰 값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43.5가 되면 반올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43.5부터 반올림이 되니까 x는 43.5 이상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x가 43.5 이상인 확률이다. 이렇게 예,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 x가 전기분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표준화하시면 돼요. z로. 그러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Z가 2분의 43.5 마이너스 40 이상일 확률 이렇게 바뀌죠. 예,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쓸 거고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고요. 계산하면 Z가 1.75 이상일 확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표에 없죠. 이상이니까 예, 작은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집합 1 마이너스 Z가 1.75보다 작을 확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등호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연속이니까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 그렇죠? 등호는 쓰던 안 쓰던 똑같습니다. 예. 그럼 이 값을 찾으면 되겠죠. 1.75를 찾습니다. 표에서 Z 아래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7 가로축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0.05 그렇죠? 0.05에서 내려가고 1.7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 예, 수를 읽어보세요. 얼마가 있나요? 0.9599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1에서 빼주면 1-0.9599 계산하면 0.0401 이렇게 되네요. 역시 예, 비율 이번에는 비율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꼭 퍼센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를 써도 되고요. 예, 퍼센트로 고치면 4.01%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몇 퍼센트냐라고 물으면 항상 퍼센트로 답을 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양쪽을 다 써도 됩니다. 자, 가볼까요? 네. 예제 6.13 보세요. 어느 시험 성적이 평균이 74점이고 표준 편차가 7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12%의 학생에게 A 학점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A 학점을 받은 학생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몇 점인가? B 학점을 받은 학생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자연수로 준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A 학점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 꼬리예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쪽 부분이니까 플러스 무한대 쪽에 있는 부분 오른쪽 꼬리 A 학점이 12%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 꼬리 넓이가 1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표에서 찾기 위해서는 왼쪽 부분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A 이하인 확률 하는 것, A 이하인 학점 하는 것은 왼쪽. 예, 1에서 12%를 빼주면 88%가 되네요. 왼쪽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 88%를 찾으시면 됩니다. 88%는 0.88이에요. 그렇죠? 예, 이 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표를 찾아보면 Z 아래에서 1.1 찾으시고 가로축에서 0.08 찾으시면 0.08에서 내려가고 1.1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가 0.88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고 0.8810 이렇게 있어요. 해서 이것하고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수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해서 0.88에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0.8810이 가장 가까워요. 표에서. 예, 표에서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럼 Z는 1.18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Z의 값이 1.18로 선택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1.18보다 작을 확률이 0.8810. 이것을 88%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선택을 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Z는 1.18 우리가 선택한 거고 이 값은 시그마분의 x-뮤 이렇게 표준화를 한 거니까 시그마는 여기 표준 편차 7이라고 주어졌어요. 평균 뮤는 74점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18은 7분의 x-74가 됩니다. 그렇다면 x의 값은 1.18 7하고 곱하고 74 넘겨 더해주면 되죠. x는 7 곱하기 1.18 플러스 74예요. 이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점수 x는 82.2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정수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x가 82.26보다 클 확률이 대략 12%다라는 거죠. 그렇죠? 점수가 82.26 이것보다 큰 사람은 A 학점을 받은 거고 이것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B 학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정수로 바꿔서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럼 A를 받으려면 82.26을 넘는 정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아도 83점을 받아야 A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82점을 받았다면 82.26을 못 넘어갔으니까 B학점을 받는 학생 중에 가장 높은 점수는 82점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예, 이번에는 6장 5절 보겠습니다. 예, 이항분포의 정규근사. 예, 우리가 이항분포 문제를 그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그러면 계산하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계산기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규 분포로 근사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론을 소개를 할게요. 이항분포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수학자들의 몫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리를 한번 볼게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분포가 이항분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대규모다 소규모다라고 얘기할 때는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기억해 두세요.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규모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소규모를 나누셔야 되는데 대규모는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30보다 작으면 표본의 크기가 즉 29부터 아래쪽으로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으면 우리는 소규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대규모다 그런 뜻이에요. 30 이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항분포를 얘기할 때는 대규모다라고 얘기할 때 또 조건이 있어요. 그 성공 확률 P가 있었죠. 1에서 P를 빼주면 실패 확률 Q가 나오죠. 성공 확률 P와 실패 확률 Q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 N에 대해서
NP와 NQ가 모두 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대규모다라는 이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됐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NA 값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더라도 NP, NQ가 5 이상이 안 되면 이 이론을 쓰시면 안 돼요. 예, 부정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NA 값이 충분히 커도 예, P가 0에 아주 가깝거나 1에 아주 가까우면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규모가 되더라도 P가 0에 굉장히 가깝거나 1에 굉장히 가까우면 예, 어느 한쪽이 예, 그 표본의 크기하고 곱해가지고 5를 못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게 부정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NP, NQ가 둘 다 5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30 이상이면 대규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30보다 작으면 소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규분포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예, 이항분포일 때 그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였어요. 그렇죠? 분산 시그마 제곱은 NPQ였습니다. 예, 해서 N이 충분히 크고 NP, NQ가 5 이상이 되는 그런 이항분포는 정규분포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리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항분포의 평균은 NP를 쓰면 되고요. 분산은 NPQ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항분포를 바로 정규분포로 고쳤으면 이항분포는 이산적인 거죠. 정규분포는 연속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산적인 것을 연속적인 것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연속성이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연속성 수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떤 거냐? 자, 이산적일 때는 x가 x일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속적일 때는 한 점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산적인 x가 x인 확률을 연속적인 확률로 고칠 때는 이렇게 고치는 것을 연속성 수정이다라고 부릅니다. x가 x-0.5 이상이면서 x 플러스 0.5 이하가 되는 확률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이 두 개의 확률을 같은 거다라고 취급하는 것을 연속성 수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반드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연속성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안 하시면 이산적인 걸 그냥 계산해 버린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가 b 이하일 확률이 얼마냐 또는 x가 a 이상일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연속성 수정하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x가 b일 확률이라는 것은 b로부터 b-0.5, b 플러스 0.5를 설정해서 b-0.5에서 b 플러스 0.5 이 안에 있는 것을 b일 확률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b 이상이다라고 하려면 이것 이상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 이상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포함되면서 그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b 이상이다라고 하면 b-0.5 이상이다로 바뀌는 거고요. b 이하다 그러면 역시 이 사각형이 포함되면서 아래쪽으로 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b 플러스 0.5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이하다라고 하면 b 플러스 0.5 이하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됐죠? 예, b 이상이다 그러면 b-0.5 이상이다. b 이하다 그러면 b 플러스 0.5 이하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x가 b 이하일 확률은 연속성 수정을 하면 x가 b 플러스 0.5 이하일 확률 이렇게 바뀝니다. x가 a 이상일 확률은 연속성 수정을 하면 x가 a-0.5 이상일 확률로 바뀌어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연속성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표준화해서 Z로 바꿔주면 돼요. Z로 바꾸는 것은 시그마분의 시그마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예, 시그마 제곱이 NPQ니까 시그마는 루트 NPQ. 그렇죠? X의 값, X는 B 플러스 0.5였고 마이너스 뮤, 이항분포의 평균, 뮤는 NP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b 이하일 확률은 z가 루트 np 큐분의 b 플러스 0.5 마이너스 np 이하일 확률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이유로 x가 a 이상일 확률은 예, z가 루트 np 큐분의 a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np 이상일 확률 이렇게 바뀝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이항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6.15 볼까요? 빈혈 환자가 회복될 확률이 0.4라고 한다. 100명의 빈혈 환자 중에서 회복되는 환자의 수가 30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회복된다, 안 된다. 결과가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항분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100이네요. 100명 이상. 그렇다면 이건 30 이상이니까 대규모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근데 여기 보니까 회복될 확률이 0.4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이항분포의 성공 확률은 0.4가 되지요. 그렇죠? 예. n은 100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P가 0.4니까 Q는 1에서 빼주면 0.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NP는 0.4 곱하기 100 했으니까 40이 되네요. NQ는 0.6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60이 되네요. 40도 5 이상이고 60도 5 이상이네요. 그렇죠? NP, NQ가 전부 5 이상이고 30 이상인 표본의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크다라고 하고 우리 정리를 쓰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NP, NQ가 5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뮤와 시그마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뮤는 이항 분포니까 NP 100 곱하기 0.4, 40이었어요. 시그마는 분산이 NPQ니까 루트 C여서 루트 NPQ. 그러면 100 곱하기 0.4 곱하기 0.6. 그렇죠? 계산하면 루트 24. 예, 여기서 바로 근사값을 구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24를 그냥 쓰세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환자의 수. 환자의 수는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표기를 하고 환자의 수가 30보다 작을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x가 30보다 작을 확률. 근데 환자의 수예요. 명수예요. 그렇죠? 그럼 3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9 이하로 얘기를 하면 되죠. x가 29 이하일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속성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연속성 수정을 하면 29 이하다 그랬으니까 x가 29 플러스 0.5 이하다. 29에서 0.5 뺀 것부터 29에서 0.5 더한 것까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이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걸 다 갖고 아래쪽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것부터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9.5 이하다라고 바뀌어요. 됐죠? 자, 그럼 연속성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표준화합니다. 예, 해서 Z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Z는 시그마 분의 루트 24였죠? X 여기 29.5였죠? 마이너스 뮤는 40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계산한 거.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값은 루트가 있으니까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해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사용하십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2.14 이렇게 됐네요. 해서 Z가 마이너스 2.14 이하일 확률이다.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사용했습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표에서 찾으면 돼요. 왼쪽이니까 표에 있어요. Z 아래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2.1 찾으시고 두 번째 자리는 가로축에서 점 0.4 찾으시고 점 0.4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2.1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읽어보세요. 예, 만나는 수 0.0162 이렇게 있나요? 네, 이렇게 있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확률은 0.016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6.16 볼까요? 예.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정답이 있는 사지선다형 문제 200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학생이 200문제 중에서 80문제 답을 80문제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80이에요. 그렇죠? 80문제의 답을 순전히 추측으로 골랐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말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 그냥 찍은 겁니다. 답을. 예. 그럴 때 그중에 정답이 25개에서 30개까지 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그럼 n은 80이니까 당연히 이 값은 30 이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지선다형인데 지금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답을 모른 채 찍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넷 중에 하나니까 성공 확률 P는 4분의 1, 즉 0.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공 확률이 0.25예요. 예, 그렇다면 NP 계산하면 80 곱하기 4분의 1, 20이죠. 그렇다면 NQ, P가 4분의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4분의 3. 그렇죠? 80 곱하기 4분의 3, 60이죠. 그렇죠? 그래서 NP도 5 이상, NQ도 5 이상.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규모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N도 30 이상이고 NP, NQ 둘 다 5 이상이니까 우리 정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분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규분사를 써야 되니까 평균 계산해야 되죠? 이항분포니까 평균은 NP, N은 80, 그렇죠? P는 0.25, 사지선다형이었으니까 곱하면 20, 그렇죠? 그 다음 시그마, 분산이 NPQ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NPQ, 그렇다면 루트 N은 80이고 P는 0.255고, 그렇죠? 그렇다면 Q는 1에서 뺄 거니까 0.755, 그렇죠? 다 곱하면 루트 안에 루트 15.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고칩니다. 그 맞는 답이 25개에서 30개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X가 25부터 30까지라고 했으니까 25 이상, 30 이하. 그렇죠? 그렇다면 이상, 이하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연속성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연속성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연속성 수정을 하면 30 이하다라는 것은 거기다 0.5 더해가지고 30.5 이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렇죠? 25 이상이다라는 것은 역시 연속성 수정을 해야 되니까 0.5를 빼서 24.5 이상이다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연속성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24.5 이상, 30.5 이하 이렇게 되는 확률이다라고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표준화해서 z로 바꿔주면 됩니다.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계산한 거 다 갖다 대입하면 되죠. 시그마 루트 15였어요. 그렇죠? 뮤는 20이었어요. 그래서 시그마 루트 15 뮤는 20, x의 값은 24.5에서 30.5까지. 그럼 z의 범위가 설정이 됐습니다. 루트 15분의 24.5 마이너스 20부터 루트 15분의 30.5 마이너스 20까지네요. 그렇죠? 예,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쓴다.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쓴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예, 계산하면 Z가 1.16 이상, 2.71 이하 이렇게 바뀌네요. 자, 그럼 이건 표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 이하, 여기에서 왼쪽 수 이하를 빼주면 되죠. 이제 표에서 찾습니다. 2.71 이하일 확률은 Z 밑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2.7, 가로축에서 0.01 두 번째 자리 찾아서 내려갑니다. 2.7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예, 만나는 곳에 표를 읽어보세요. 0.9966. 예, 잘 찾으셨습니다. Z가 1.16 이하일 확률 역시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1은 Z 아래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6은 가로축 0.06을 찾으시면 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1하고 0.06하고 만나는 곳에 읽어보세요. 0.8770. 잘 찾았나요? 예, 이제 계산해주면 0.9966에서 0.8770을 빼줬으니까 0.1196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한 것은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6장 6절 볼까요? 예, 이번에는 연속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우리가 지금 균일 분포 해가지고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세 개를 소개했어요. 세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감마 분포, 지수 분포, 카이 제곱 분포. 그런데 감마 분포의 일종이에요. 다 감마 분포의 특별한 형태가 지수 분포. 역시 감마 분포의 특별한 형태가 카이 제곱 분포. 해서 감마 분포는 그냥 소개만 할 거고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제를 직접 풀어보지는 않습니다. 지수 분포, 그 특별한 형태인 지수 분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는 소개만 하고 뒤에서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얘기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6장 6절 볼까요? 감마 분포, 지수 분포, 감마 분포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마 분포는 PDF가 어떻게 생겼냐? 알파라는 수와 베타라는 수는 0보다 큰 수예요. 그 수에 대해서 PDF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 PDF는 이렇게 쓸 겁니다. 표기를. 알파와 베타가 값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F, X 세미콜론, 알파, 콤마, 베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되냐? 다른 곳은 다 0이고요. X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만 함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마 분포도 지수 분포도 카이 제곱 분포도 변수 X가 0보다 작은 쪽, 음수일 때는 값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0보다 큰 쪽만 생각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베타의 알파승 곱하기 갬마 알파. 이거는 감마 함수입니다. 이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쓴 건 감마의 대문자고요. 감마 함수예요. 우리가 감마 함수를 다루진 않아요. 여기서 해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감마 함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베타의 알파승 곱하기 감마 알파분의 1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x승.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이게 PDF가 되는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는 감마 분포라고 불러요.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냥 참고로 지나가는 길에 감마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평균은 이수 알파 베타를 가지고 곱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분산은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됩니다. 감마 분포는 그냥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지수 분포는 이 감마 분포에서 여기 알파라는 값이 있죠. 그 알파라는 값이 1이 되면 우리가 지수 분포라고 불러요. 알파가 1인 감마 분포를 지수 분포.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알파가 1이니까 알파를 따로 쓸 필요가 없죠. 해서 그 PDF는 F, X, 세미콜론, 베타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감마 분포를 가지고 왔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만 값이 있고요. 나머지는 0이고요. 자, 그럼 여기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돼요. 베타의 1승, 베타가 되죠. 그렇죠? 여기다 1 대입하면 갬마 1 하는 값이 되죠. 감마 함수로 갬마 1 하는 것은 0 팩토리얼이에요. 0 팩토리얼은 1이고 해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분의 1만 남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0승이 되죠. 그럼 x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곱하나만 하죠. 그리고 이 값만 남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x승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지수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역시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은 베타가 돼요. 분산은 알파에 1 대입하면 베타 제곱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베타라는 값이 평균이에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수 베타가 이 분포의 평균이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앞에서 이런 기술을 봤듯이 그렇다면 굳이 베타분의 1 하고 쓸 필요가 없죠. 그게 바로 평균이니까 뮤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뮤분의 1, 2의 마이너스 뮤분의 x승.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함수를 갖는다.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뮤분의 1, 2의 마이너스 뮤분의 x승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분포 함수를 아마 수학적 사고를 배우기 전에 미적분학 1이라는 과목을 배웠던 학생들은 아마 이것이 8장 부분에 조금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수 분포는 이런 PDF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지수분포에 대한 예제를 풀 겁니다. 예제 6.17 볼까요? 어떤 부품이 고장나기까지의 시간, 단위는 1년 단위고요. 예, 이것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대문자 t라고 하자. 그럴 때 t는 고장나기까지 평균 시간이 베타는 5고, 예, 베타가 5인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지수분포 PDF를 배웠죠. 예,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부품 5개가 각각 다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할 때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8년이 지난 후에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2개의 부품이 여전히 작동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부품은 작동하든지 작동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는 이거 이항분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항분포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이항분포니까 성공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 확률 P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8년이 지난 후에도 작동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라는 것은 8년이 지난 후에도 작동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8년이 지나도 작동할 확률이라는 것은 앞에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성공 확률은 베타가 5인 지수분포를 가지고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지수분포를 가지고 성공 확률 계산하고 그 성공 확률 가지고 이항분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하나의 부품이 8년 이상 작동할 확률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고장나기까지의 시간, 평균 시간, 예, 그건 베타가 5인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고 그 확률 변수는 대문자 t라고 썼어요. 그렇죠? 8년 이상 작동해야 되니까 대문자 t는 8 이상이 돼야 되죠. 해서 t가 8 이상일 확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지수분포를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8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PDF를 8 이상에서 적분하면 돼요. 인티그럴 8부터 무한대까지 fx dx. 그렇죠? 예. 그런데 지수분포는 PDF가 평균 베타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평균분의 변수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해서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평균 5가 여기 오면 됩니다. 해서 fx는 5분의 1,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변수는 t라고 쓸게요. 예, 그래서 적분 dt 됐죠? 자, 그렇다면 8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5분의 1 상수니까 끄집어내고 지수함수 적분하면 되는데 이건 뭐 t의 1승이니까 바로 계산되죠?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을 미분해 보세요. 지수함수 똑같이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곱해두고 마이너스 5분의 t 미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그렇죠? 앞에 나가서 곱해지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5분의 1이 곱해져서 플러스 5분의 1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이다. 다 됐지요. 그럼 8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하면 돼요. 8부터 적당한 수까지 계산하고 그 수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지요. 그렇죠? 8부터 a까지 적분하고 a를 무한대로 보내는 끝까지. 이상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예, 0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0으로 떨어지고 8 대입한 건 빼줄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렇죠? t에다가 8을 대입한 거예요. 2의 마이너스 5분의 8승. 어렵지 않죠? 예, 이게 답인데 이걸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를 써야 되니까 이게 성공 확률이니까 예, 수로 표현해야 돼요. 0.20189 점점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쓸까라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예, 우리는 표를 이용할게요. 예, 표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표에는 없을 테니까 표에는 0.2는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0.1, 0.2, 0.3에서 0.9까지 다 있고 특별하게 4분의 1, 0.25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누적 분포표에. 그러니까 표를 이용하려면 0.2까지만 딱 끊어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긴 0이니까 버려도 되겠죠? 그럼 0.2로 써서 우리는 표를 쓰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0.20189 이 정도를 다 쓴다 그러면 그럼 식을 쓰면 되죠. n combination x. 그렇죠? 예, 성공한 거 p의 x승, 실패한 거 q의 n-x승.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공 확률은 0.2로 쓰고
우리는 표를 쓸게요.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5개 부품 중에서 적어도 2개가 여전히 작동할 확률. 그렇다면 적어도 2개라고 했으니까 5개 중에서니까 2개가 작동할 확률. 수로 쓴다면 계산해야 되고요. 3개, 4개, 5개. 그렇죠? 수식을 이용한다면 2개 작동할 확률, 3개 작동할 확률, 4개 작동할 확률, 5개 작동할 확률 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누적 분포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성공 확률 P는 0.25 근사값을 사용했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2개다 그랬으니까 X가 2 이상일 확률인데 N은 표본의 크기 5개니까 그렇죠? 예, 2개 이상이다 그러면 X가 2부터 5까지입니다. 2개, 3개, 4개, 5개.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적 분포표를 쓸 거니까 1에서 반대쪽을 빼주면 돼요. 2개부터 남아야 되니까 1개까지 더한 걸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X가 0부터 1까지, 즉 여기 R의 값을 1로 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는 N의 값은 5고 성공 확률 P는 0.1을 썼어요. 그럼 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찾아볼까요? 이항분포 앞에서 표본법 다 연습했습니다. N에서 5를 찾고요. 5에 있는 것에서 R을 2를 찾고요. 그렇죠? P는 0.1을 찾아서 0.1에서 내려가고 1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찾아보세요. 0.7373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1에서 빼주면 돼요. 1에서 0.7373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0.2627이다. 어렵지 않지요? 예, 지수 분포를 가지고 성공 확률을 계산했다. 그 성공 확률을 가지고 이항 분포를 계산했다.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이 제곱 분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역시 감마 분포의 일종이라고 했지요. 그때 알파가 2분의 b 그리고 베타가 2 이렇게 되는 감마 분포를 카이 제곱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나중에 이제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또 표 보는 방법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분포다라고 알고요. 여기서는 그냥 PDF가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필요한 건 뒤에서 다 배웁니다. 8장 이후부터는 이제 배워야 되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면 8장이에요. 7장은 여러분 진도에 없고요.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면 카이제곱 분포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PDF를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감마 분포의 PDF를 알고 있었으니까 알파에다가 2분의 b, 베타에다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카이제곱 분포는 PDF를 f, x 세미콜론 b 이렇게 쓸 거고 나중에 뒤에 가면 카이제곱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그리고 자유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 자유도 여기 있는 b가 자유도예요. 자유도가 b인 카이제곱 분포를 이렇게 카이제곱 b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카이제곱 자유도가 b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이렇게 물결 무늬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건 뒤에서 다 배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DF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에다가 2분의 b, 베타에다 2를 대입하면 감마 분포에서 2의 2분의 b승, 갬마 2분의 b 분의 1, x의 2분의 b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x승 이렇게 되겠죠. x가 0보다 클 때 값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렇죠? 이런 PDF를 갖는 그런 분포를 우리는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고요.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런 PDF를 갖는 확률 변수고요. 그럴 때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PDF가 이렇게 fx 세미콜론 b 이런 함수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x라는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b인 여기 b라는 수, 이 수입니다. 자유도라고 불러요. 자유도가 b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 분산은 평균은 b고 분산은 2b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계산할 때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